최근 KF-21 보라매가 약 1600회의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소화하며 대한민국 항공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무려 2개월 앞당겨 개발을 완료하면서 한국의 독보적인 설계 및 제조 역량을 입증했는데요. 더욱 놀라운 점은 단순히 기체 개발에 그치지 않고 복합적인 무장, 체계 통합까지 이례적으로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투기와 무기체계를 동시에 국산화한 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뿐이며 한국이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친 것인데, 올해 초 한국이 본격적으로 KF-21에 탑재될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2 사업을 개시하며 세부 내용이 공개되었고, 이를 지켜본 전세계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연 어떤 반전이 숨겨져 있었길래 이토록 화제가 되었을까요? 오늘 그 소식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et's get it!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2 프로젝트는 국산 공대공 유도 미사일 통합 계획입니다. 일각에선 아직 국산 공대공 미사일이 없는데 무슨 2를 시작하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1단계 사업이 독일 아이리스-T나 미국 AIM-9X 같은 해외의 최신 단거리 미사일을 사다가 장착하고 통합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남의 것을 다는 수준을 넘어 우리 손으로 직접 우리만의 미사일을 다는 것이 2단계 사업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유도 미사일을 보유해 기술을 확보한 상태로 외상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내는 미사일을 목표로 하기에 2 사업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KF-21 개발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공대지, 공대공 무장을 모두 국산화하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은 경이로운 속도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것으로 이런 자국산 유도무기 체계는 개발에만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특히 가령 전투기나 경공격기 등 항공기를 자체 제작하는 국가들은 여럿 있지만 여기에 자국 미사일을 통합시킨 국가는 매우 드문데요. 전투기 무장 국산화가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미사일을 만드는 기술뿐만 아니라 전투기의 두뇌인 임무 컴퓨터와 미사일을 연결하는 소스 코드를 완전히 통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보통 신형 전투기를 개발할 때에도 검증된 외상 무장을 먼저 통합하고 기체가 안정화된 수십 년 뒤에 국산 무장을 넣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은 기체 설계 단계부터 국산 무장 장착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진행하는 병행 개발을 도입했죠. 이 병행 개발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복좌형 KF-21로 단좌형 개발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복좌형까지 동시에 개발 완료하여 지금 전세계 국방 장관들이 한국을 올 때마다 여러 명 싣고 다녔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국산 A사 레이더와 국산 유도 무기의 통합입니다. 전투기의 눈인 레이더가 적을 찾고 그 정보를 국산 미사일에 전달해 명중시키는 소프트웨어 기술은 국가 간에도 절대 공유하지 않는 기술 장벽인데요. 한국은 이 장벽을 단기간에 독자적으로 넘어서고 있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A사도 있고 무장도 있는데 그냥 쏘면 되는 거지 뭐가 어렵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현대 전투기에서 이게 전문학적인 난이도가 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 있듯 바로 소프트웨어 때문입니다. 미사일은 발사 후 스스로 날아가는 것이 아닌 레이더가 초당 수십 번씩 적기가 왼쪽으로 꺾였다, 고도를 더 높여라 등 끊임없이 정보를 전달하는 데이터 링크 과정이 필수적인데요. 이 과정에서 기체와 미사일 간의 대화 방식을 맞추는 소프트웨어 코딩은 극도로 정교한 기술력을 요구하죠. 현대 공중전의 승패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서 갈린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며, 미국 공군이 독보적인 세계 1위인 비결 역시 바로 이 압도적인 소프트웨어 통제 능력에 있습니다. 전투기 소프트웨어는 F-35 기준 약 2,400만 줄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단 한 줄의 코드 오류도 용납되지 않는데요. 이 코드를 검증하고 테스트하는 데에만 전체 개발 기간 절반 이상이 소요되죠.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전투기의 두뇌인 임무 컴퓨터 소스 코드를 절대 타국에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KF-21에 암람 같은 미국제 미사일을 탑재할 때 상세한 소스 코드 대신 통신 규격 정보만 있으면 통합이 가능하긴 한데요. 그러나 미사일 성능이 개선되거나 레이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우리가 미국에 이것 좀 바꿔달라고 부탁할 때에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또 미국의 블랙박스 정책으로 인해 구매국이 임의로 코드를 수정하거나 다른 나라의 무장을 통합하는 것이 원천 차단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주 성능 좋은 국산 미사일을 만들었어도 미국이 우리 소스 코드 안 열어줄 거니까 너희 미사일은 F-35에 못 단다고 하면 그 미사일은 종이호랑이가 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KF-21이 진짜 경이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아예 국산 A사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를 연결하는 우리만의 소프트웨어 언어와 체계를 직접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통합이 더욱 놀랍게 느껴지는 건 KF-21의 라이벌로 추정되고 있는 튜르키의 칸을 보면 딱 알 수 있는데요. 튜르키의 칸이 노답인 이유는 전투기 개발 성공도 미지수이지만 어찌어찌 개발했다 하더라도 달 수 있는 무장이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튀르키예가 13년째 개발 중인 괴크도안과 보즈도안은 그 성능과 실전 배치 소식이 여전히 불투명한데 더 큰 문제는 외부 무장 도입도 사면 초과라는 점입니다. 에르도안 정권의 친러 행보와 인권 문제로 미국 및 유럽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나토 표준 미사일의 통합 승인을 얻기가 매우 어려워졌는데요. 그렇다고 러시아나 중국제 미사일을 쓰기에는 칸의 기본 설계가 서방 규격이라 시스템 전체를 통째로 갈아엎어야 하는 모순에 빠지고, 또 만약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가 무장 시스템을 중러제로 채운다면 나토에서 완전히 축출될 수 있는 위험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의 한 수가 된 한국의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투 사업, 여기서 우리는 그 개발업체가 LIG 넥스원이라는 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 LIG는 신궁, 해궁, 청궁2라는 세 가지 세계적 유도 미사일을 개발한 기술력을 하나로 모아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2를 개발하게 되기 때문이죠. 삼궁 유도 미사일의 성능과 신뢰성은 현재 해외에서 더 인정받고 있으며 실전까지 치렀습니다. 청궁은 UAE, 사우디, 이라크 등 중동 3국에 총 14조 원어치 수출되었으며, 신궁은 인도네시아, 루마니아, UAE, 사우디에, 해궁은 필리핀에 수출되면서 그 성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신궁, 해궁, 청궁 중 하나의 무기만으로도 세계 최고로 불리는데 이 3궁의 장점만 딱 뽑아 만든 것이 바로 4기급 한국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인 것이죠. 먼저 한국 단공공의 가장 기초가 될 기술은 맨페즈 지대공 미사일 신궁의 기술입니다. 신궁은 개발 당시 적의 엔진에서 나오는 열을 추적하는 적외선 탐색기 기술의 국산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 이후 더 정교한 영상 처리 방식으로 발전하여 현재 단공공2의 눈이 되는 고해상도 적외선 영상 탐색기의 밑바탕이 되었죠. 이는 해외 단공공과 비교해보면 더욱 극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미국 사이드와인더 베스트셀러인 AIM-9M의 경우 이미지를 보는 게 아니라 열점을 쫓는 구형 방식으로, 만약 적기가 고온의 플레어를 대량으로 뿌리면 미사일의 탐색기가 엔진 열보다 더 뜨거운 플레어에 유혹되어 목표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시리아 상공에서 미군 F-15E가 쏜 AIM-9X가 최신형임에도 불구하고 시리아군 수호이-22가 뿌린 플레어에 기만당해 빗나간 사례가 보고되어 충격을 주기도 했죠. 그러나 단공공2는 신공에서 검증된 이중대역 초격차 시커를 사용합니다. 이는 열만 보는 게 아니라 파장의 차이를 분석해 진짜 엔진과 가짜 플레어를 지능적으로 걸러내죠. 두 번째로 탑재되는 기술력은 명품 함대공 미사일인 해공에서 가져왔는데 바로 기동성을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기술력입니다. 미사일 꼬리 날개뿐만 아니라 몸통의 날개를 활용해 급격한 회전을 가능하게 하는 설계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일례로 미국 최신형 단공공 AIM-9X는 엔진 뒤에 판을 대어 분사 방향을 바꾸는 추력 편향 제어 TVC 방식만 고집하는데, TVC는 저속에서 급회전할 때는 유리하지만 판이 엔진 화염을 막아 추력 손실이 발생하거나 고속 비행 시 저항이 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구형 미사일들은 단순히 꼬리 날개로만 방향을 틀어 회전 반경이 크죠. 회전 반경이 크다는 말은 급커브를 돌지 못하고 크게 원을 그리며 돈다는 뜻입니다. 공중전에서 적기가 내 바로 옆이나 뒤로 빠르게 지나갈 때 미사일이 적기를 따라잡으려면 마치 드래프트를 하듯 제자리에서 확 꺾어야 하는데요. 회전 반경이 크면 적기를 놓치고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게 되죠. 그러나 해궁은 고속 스트레이크와 꼬리 날개를 동시에 쓰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이는 추력 손실 없이도 초고속 비행 중에 칼날 같은 급회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 번째 탑재될 기술은 바로 세계 최고의 지대공 미사일인 청궁2에서 가져왔습니다. 청궁2는 미사일의 두뇌 역할을 하는 유도 조종 기술의 정점인데 이것을 한국 단공공에 적용하는 것이죠. 무려 탄도미사일까지 직접 타격해 맞춰버리는 유도 조종 알고리즘은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목표물을 예측해서 최단 거리로 날아가 때려 맞히는 고난도 제어 소프트웨어로 전투기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비행 경로를 수정하는 데이터 링크 기술을 청궁 시리즈를 통해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청궁2의 데이터 링크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단공공2는 KF-21의 컴퓨터와 모국어로 대화합니다. 여기서 모국어라는 표현은 한국어를 쓴다는 말이 아닌 미사일과 전투기의 컴퓨터가 소통하는 소프트웨어 규격을 비유하는 것인데요. 전투기의 두뇌를 만든 사람과 미사일의 두뇌를 만든 사람이 동일한 팀이거나 동일한 설계 방식을 썼다는 것이죠. 즉 레이더가 본 적의 위치 정보가 0.0001초의 오차도 없이 미사일에 그대로 복사되므로 사격의 정밀도가 차원이 다릅니다. 해외에서는 보통 탐색기, 기동체계, 유도 소프트웨어를 따로 개발해 나중에 합치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한국은 이미 세계 정상급으로 검증된 3궁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쏟아부어 단공공2를 만들죠. 전문가들이 가장 놀라는 점은 우리가 개발한 이 미사일들이 한국군이 이미 실전 배치해서 10년 가까이 운용하며 검증을 마친 무기들이란 점입니다. 여기에 국내외에서 쌓인 수주 잔고로 인해 안정적인 부품 소재 공급망도 구축됐고 규모의 경제까지 갖추어 단공공2의 수급과 단가도 맞출 수 있습니다. 한국 단공공은 즉 신궁의 날카로운 눈으로 적을 찾고 해궁의 유연한 몸으로 적을 쫓으며 청궁의 명석한 머리로 적을 타격하는 것인데요.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은 단순히 국산품을 만들어 애용하자라는 수준이 아닌 세계 최고 유도 미사일이 탄생한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하면 중국인 오늘의 한 줄 평, 신궁, 해궁, 천궁의 합체, 이건 반칙이지.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